위한 형태로 이렇게 쌓였죠. 이렇게 쌓여서 물 있는 공간에 누구는 여기 꼬리 부분은 물을 안 좋아해. 그치? 소수성 부분이니까 소수성 경계에 또 소수성 자기네들끼리 상호작용에 의해서 꼬리끼리 뭉쳐지고, 그죠? 물 있는 공간이니까 물 있는 공간이니까 물물 이렇게 하여서 이런 식으로, 그죠? 물 있는 공간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쌓여가지고 네네 막에 막단백질을 박혀서 가지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존재합니다. 맞아? 오케이. 자, 그래서 막에 막단백질을 박혀있는 상태로 존재하고, 여러분이 이 세포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 있는 공간에 나만의 별도로 물을 담아두는 이런 경계를 최초로 만들 수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세포막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막의 성질을 두 종류로 나눠서, 세 개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세포막 자체의 성질을 얘기를 할 때. 자, 하나는 선택적 투과성 막. 또 하나는 유동 모자이크 구조. 그리고 또 하나는 반투과성 막. 이런 식의 단어를 많이 씁니다. 반투과성 막과 뭔 달라요? 전투과성 막은 달라요. 전투과성 막은 온전전이야. 온전되는 거 모든 물질을 다 통과시키는 의미야. 오케이? 자, 근데 하나씩 봐보면 선택적 투과성 막은 이미 우리가 여러분이 어느 정도 고1 통합과학 때 했던, 자, 물질이 세포막을 통해서 이동하는 원리랑 관계가 있어요. 물질이 세포막을 통해서 이동하는 원리. 오케이? 자, 그러면 전하를 띠지 않은 산소기체,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들, 그치? 산소기체나 이산화탄소 기체는 전기적 성향을 어느 것 하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산소나 이산화탄소나 이런 얘네들은 극성을 띠고 있지 않아요. 극성을, 이제 얘네는 무극성인데다가 또 이동을 시키고자 할 때 약간 지용성 성향의 입자의 작은 아이들, 지용성 분자의 입자의 크기가 작은 아이들, 분자 크기가 작은 아이들의 경우는, 그치? 분자 크기가 작은 아이들의 경우는 지용성이며 분자 크기가 작은 아이들, 그리고 무극성, 이런 경우들은 어때요? 어디를 통해서 왔다리 갔다리 합니까? 자, 세포, 여기 인지질 중추를 통해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요. 에너지를 들이지 않더라도, 그지? 에너지를 반드시 흡수해야지만 또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에너지의 어떤 흡수나 이동의 형태들이 없을 때, 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선택적 투과성 막이라고 하는 건 크게 어떤 개념을 포함하고 있냐면, 자, 확산에서 촉진 확산과 단순 확산, 이 개념을 좀 포함하고 있어요. 얘들아, 확산은 어때? 에너지를 공급을 받아야지만 특정 물질이 특정의 이동 경계로 이동하는 걸까? 그냥 자유도의 원리야. 자유도라는 건 뭐야? 당연스럽게, 그지? 무질서도가 커진 형태에 흘러가는 거지. 내가 뭔가 치밀하게 밀도가 많이 존재하고 있었던 단위 부피 안에 굉장히 많은 양의 질량을 가지고 있던 이 입자가 상대적으로 더 입자가 적은 그 공간 상으로 퍼져나가는 거. 그게 확산이잖아. 얘 분자운동이야, 분자운동. 분자운동은 외부의 어떤 에너지를 흡수받아야지만 가는 게 아니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형태고, 당연히 주변 온도가 높을수록 더 잘 가긴 하겠지만, 그지? 근데 자유도가 증가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흐름인 거야.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는 ATP를 ADP로 분해하는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더라도, 그죠? ATP가 생물에서 에너지 흡수가 일어나야지만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건 ATP라고 하는 리보스라고 하는 당의 인산이 하나, 둘, 세 개가 결합돼 있고, 그죠? 여기에 이제 아데닌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 이런 식으로. 아데닌이라는 아데닌이라고 하는 여기에 당의 리보스가 3개가, 그러니까 인산이 3개가 결합된 게 A, 아데노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3개의 포스페이트가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트리포스페이트라고.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를 ATP라고 약자로 표현하는 거고, 여기서 고에너지 인산결합이 여기 있는 거야. 고에너지 인산결합 여기도 있고, 고에너지 인산결합 여기도 있고. 이 하나가 딱 끊어질 때 뭐가 돼? ADP가 돼. 오케이? 그리고 ADP가 무기인산으로 떨어져 나갈 때 약 7.3kcal의 열량이 인체 바깥에서 계산해봤더니 한 7.3kcal 열량들이 나오거나 들어가거나 하더란 거지.
이렇게 될 때는 나와지는 거고. 그죠? 얘가 이렇게 합체가 돼서 이렇게 될 때는 7.3이 여기에 저장되는 거지. 그지? 동화작용, 이화작용이니까. 맞죠? 네, 그런 식으로 ATP를 뽀개면서 나온 에너지를 공급받아야지만 물질이 이동되는 게 아니라고. 무엇은? 확산. 이제 확산. 그리고 삼투도 마찬가지야. 오케이? 그래서 선택적 투각성막이라는 건 세포막 자체가 인지질과 인지질 이중충과 콩콩콩 박혀있는 막탄백질이 있다 보니까 인지질로는 지용성 입자들이 주로 이동되어 가는 거고, 그죠? 자, 인지질 이중충을 통한 이동. 인지질 이중충을 통한 이동. 그지? 어떤 아이들? 지용성 입자, 무극성 입자, 기체들 같이 에너지를 공급받자, 또 ATP가 분해된 에너지를 공급을 받지 않더라. 이게 지금 단순 확산이야. 그럼 촉진 확산은 뭔데? 자, 우리의 생명체에서 어떤 아이들? 전하를 띠고 있는 아이들. 전하, 어떤 거? 부전하가 아니라 이렇게 부분적인 플러스나, 부분적인 플러스나 또는 마이너스나 이런 전하를 가지고 있는 이온 입자들. 그런 이온 입자들이 이동을 시킬 때는 그런 이온 입자들이라고 하는 건 전하를 전기적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어디를 인지질 이중충 관계를 통과해서 왔다리 갔다리 할 수가 없어요. 걔네들만을 싸서 이제 물에 에워싸진 상태로 돌아다닐 거니까 걔네들 분자들만을 싸서 이동할 수 있는 입체적인 구조가 딱 맞는 채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채널. 이름은 채널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아이를 이동시킬 수 있는 막에 박혀있는 막단백질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그 입자만 이동시킬 수 있는 아마 생명과학 원에서 많이 들어봤을걸? 칼륨 통로, 나트륨 통로, 이제 통로라는 이름의 단백질. 그래서 이렇게 생긴 막단백질은 가운데가 어떤 형태로 뻥 뚫려 있어가지고 걔만을 통과시킬 수 있더라.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단백질 자체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치?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아미노산들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앞에 시간에 배웠겠지만 어떤 형태로 모두 다 뭐를 가지고 있어? 아미노끼와 카르복시끼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아미노산도 친수성, 그러니까 수용성 아미노산하고 지용성 아미노산을 나눠볼 수 있어. AA가 아미노산이야. 약자로 아미노산. 그 다음에 지용성 아미노산. 어떤 아미노산들이 주로 배치가 되어 있냐에 따라서 수용성 아미노산들은 이쪽에 카르복시끼 이렇게 있고요. OH, N, H2, H 있어. 그지? 그럼 여기가 R1 이렇게 있다라고 하자.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형태들이 붙어있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는 공통의 구조잖아. 여기에 뭐 벤젠 고리 구조처럼, 그지? 벤젠 고리 구조처럼 얘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다 탄화수소 복합체잖아. 뭐라고 잘 안 섞이잖아. 어차피 다른 아미노산들은 여기하고 여기에 탈수 축합반으로 결합해버리면 그냥 그걸로 끝이니까. 여기가 여기는 CH2, CH2, CH3 이렇게 되었다면 얘는 지금 물하고 안 친한 아이일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 R그룹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얘는 물하고 안 친한 아이들이야. OH가 붙어있지도 않고 메틸기들 갖고 있잖아. 메틸기들 다 CH2, CH2, CH2 이렇게 다 H로만 되어 있는 OH가 붙어있지 않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자, 친수성이 아닌 소수성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R그룹의 소수성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건 지용성 아미노산들. 그치? 반대로 OH를 약간 가지고 있는 여기에 OH가 붙어 있다거나 R그룹에 그냥 그대로 OH가 단위 결합으로. 오케이? 또는 여기에 CH2가 붙어 있다거나.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 뭐라고 친한 아이들. 오케이? 그리고 벤젠 고리 구조 약간 있는데 여기에 또 OH가 붙어 있다거나. 얘네도 마찬가지 수용성 형태들이. 그러니까 어떠한 아미노산들이 어디에 주로 배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관찰해봤더니 아미노산들이 순서를 막 결합이 되어가지고 입체적 형태를 만들잖아. 근데 저렇게 막에 끼어서 존재할 수 있는 막이 박혀있는 막단백질은 이쪽은 주로 이쪽 이제 바깥쪽에, 그러니까 인지질에 끼어 있을 수 있는, 이제 전라도 사투리로 인지질 사이에 낑겨 있을 수 있는 여기 이 부분은 주로 수용성이 아닌 지용성, 여기가 인지질이니까 지용성 아미노산들이 바깥쪽에 주로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들이고, 안쪽에 이온에 쌓여서, 그러니까 물에 쌓여져서 특정 이온이 통과될 수 있는 그 내부의 게이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얘네들은 주로 수용성 아미노산들이 이쪽에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수용성의 상호작용으로 특정 크기의 이온들이 이동될 수 있게끔 되더라는 거지. 넌 칼륨 통로로, 얘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는 너는 나트륨 통로로, 이렇게
여기 안쪽에 존재하는 얘네들은 주로 수용성 암유선들이 배치가 돼요. 바깥쪽 인지질이주처럼 사이에 끼어져 있을 수 있는 그 곳에는 주로 수용성 암유선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막 사이에 끼어서 얘를 통과시킬 수 있게끔 하더라. 그 특정 막단백질이 있어야지만 그 특정 이온이 이동할 수 있는 거. 그게 무슨 확산? 촉진 확산이야. 오케이?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이야. 하나의 막단백질이 모든 이온을 통과시킬 수 있는 건 아니야. 오케이? 특정 이온들을 통과시킬 수 있는 특정 막단백질이 있어야지만 통과될 수 있어. 이온이나 이거나 뭐 이거 각각들 이동시킬 수 있는 이동, 그것에 대한 확산, 그게 촉진 확산이 되는 거죠. 오케이? 확산은 당연히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아요. 맞죠? 오케이. 그래서 자 그래프 보시면 농도 구배. 자 세포막과 그러니까 방향성이 정해져 있잖아요. 선택적 추가성 막은. 그래서 자 일단 확산 일종인데 방향성은 없습니다. 확산이니까. 방향성이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비고정. 그러니까 언제 항상 막에서 막이 바깥에서 안으로. 그러니까 뭐 밖에서 안으로 항상 어떤 그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고 특정 입자가 많이 있는 곳에서 적게 있는 곳으로 퍼져나가는 거. 특정 입자가 적게 있는 곳에서 많은 곳으로 퍼져나가는 거. 이런 게 확산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방향성은 비고정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유동 모자이크 구조라고 하는 거 뭐냐면 자 실험해봤더니 자 누구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그 65쪽 그 책 오른쪽 위에 보시면 세포막의 특성에서 세포막에 일정 부위의 현강 물질을 제거해왔다. 그래서 일정 부위의 세포막의 전체가 다 현강 부분이 다 발라져 있었는데 이 다 현강 부위가 발라져 있는 부분에서 여기만 현강 부위를 제거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네, 현관 부위가 제거가 됐어. 그래서 현관 부위가 제거가 됐었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현관 물질의 변화를 봤더니 이때쯤 특정 부위의 현관 물질을 제거했어. 특정 부위의 현관 물질 제거.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현관 물질의 함량이 어떻게 분포되는지를 봐봤더니 처음에는 제거하고 나서 현관 물질이 뚝 감소를 했거든. 근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시 현관 물질이 증가되어 가더라는 거야. 외부에서 뭔가 현관 물질을 주입해주지 않았는데 그 말은 여기 있는 얘네들의 현관 물질이 제거됐던 부분들이 어떻게 여기 있던 막단백질에 있는 현관 물질을 제거한 거잖아요. 전체를 다 도포를 시키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막단백질에 있는 현관 물질을 제거를 시킨 거니까. 근데 걔네들이 이제 분산돼서 양옆으로 퍼져나가고 섞이니까 전체적으로 골고루 다시 현관 물질이 골고루 많아진 것처럼 배치가 된 거죠. 오케이? 이와 비슷한 형태를 아예 오른쪽처럼 더 가시적으로 실험해 볼 수 있어. 어떻게? G세포의 막단백질하고 사람 세포의 세포를 키메라 세포로 융합을 시켰어. 얘는 주세포, 얘는 사람 세포, 이들을 융합을 했어. 그랬더니 요렇게 해서 뿅뿅뿅뿅뿅 융합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이 위치로 고정되어 있는 것 같았어. 융합된 세포에서 시간이 지나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더라? G세포가 가지고 있는 특정 현강 물질이 여기에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골고루 퍼져서 마찬가지 사람 세포가 가지고 있던 이 막단백질의 현강 물질이 여기 왼쪽에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골고루 퍼져서 이렇게 분포되더라는 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그 얘기는 막단백질이 좌우로 움직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막단백질은 여기 한 군데 이 위치에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곳을 따라서 세포 내부에 있는 세포 공격 단백질의 어떤 배치들 덕분에 여기나 여기로 저기나 저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동 모자이크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막단백질은 이동하더라. 중요한 건 막단백질은 좌우 상하 뒤집혀지면 없어요. 지금 좌우로는 이동 가능해. 세포 전체에 좌우로는 이동 가능해. 여기 있던 얘가 우쪽, 좌쪽으로 이동 가능해. 여기 세포막에서. 근데 여기 있던 막단백질이 여기 봐봐. 얘 있던 막단백질이 여기가 세포 바깥쪽이었어. 얘가 세포 안쪽이었어. 이렇게 뒤집어지기는 쉽지 않아. 이렇게는 안 뒤집어져. 죽기 직전에나 뒤집어져. 얘를 일부러 뒤집으려고 하게 하는 플리페이스라고 하는 특정 효소가 있어야지만 뒤집어져. 에너지를 소비해서야지만 특정 뭔가의 어떤 미션을 수행해줘야 할 때만 뒤집어지는 거고, 유동 모자이크 구조는 그지? 세포 밖쪽, 안쪽,
방향이 정해져 있는 이 막단백질이 이렇게 쉽게 뒤집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던 이렇게 배치되어 있던 얘가 좌나 우로 전체적으로 식물 세포, 이게 식물이든 동물이든 세포막 전체를 표면에 여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얘가 옆으로도 또는 이쪽으로도 퍼져서 움직일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유동모사이크 구조. 오케이? 얘가 이렇게 상하 반전을 갖고 있더라 그건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려면 이유가 있을 때만 식물 세포들이 에너지를 들여서라도 이유가 있을 때만 그렇게 뒤집어져서 어떤 시그널을 주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반투과성막은 뭐냐면 자, 모든 물질을 다 투과시킨다는 게 아니야. 오케이? 뭐만 특정 용매랑 용질 두 개체가 있을 때 용매 용질 중에서 용매가 더 입자의 구조가 더 곱습니다. 용질은 입자의 구조가 조금 더 커요. 그래서 우리가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도 이따가 계산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용질은 입자크기가 큰 것들을 말합니다. 포도당이나 설탕이나 이런 아이들. 용매는 물 같은 아이들. 이제 녹이는 물질들. 그지? 특히 자, 설탕은요, 이당류거든요.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된 설탕은 이당류예요. 그래서 용질은 못 통과하고요. 못 통과. 통과 안 시키고요. 그죠? 오케이? 근데 용매는 통과 가능해요. 용매는 통과 가능한데 물 같은 경우 근데 설탕 같은 얘네들은 통과가 안 되는 그래서 반만 통과하더라 둘 중에 하나만 통과하더라라는 의미의 반투과성막이라는 개념도 세포막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매, 용질 둘 다에 대한 투과성에 대한 측면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거기 넘어가기 전에 보세요. 잠깐만 조금만 힘내봐요. 64쪽 아래쪽 한번 봐봐요. 세포막의 기능에서 나오고 있어요. 세포막. 이렇듯 세포막은 자 어떠한 막단백질을 세포막이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특정 입자를 이동시킬 수 있는 게이트로 작동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질의 운반에 관여하죠. 수동 단백질로서 작동을 해서 특정 물질이 어떤 걸 이동시킨다. 그지? 나 포도당을 이동시킨다. 아니면 전하를 띠고 있는 나트륨이나 어떤 칼륨 연고 같은 것들을 이동시킨다라고 하는 수동의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맞죠? 오케이? 그리고 또 어떤 역할도 하냐면 세포의 인식 역할을 해요. 왜? 어떠한 경우에는 이 단백질이 이렇게 있고 이 단백질 이후에 어떤 순서대로 당들이 결합되어 있냐에 따라서 너의 혈액형이 A형이구나, 너의 혈액형이 B형이구나, 너의 혈액형이 O형이구나 라고 하는 걸 판단하는 구조가 있는 거야. 이 막에 붙어져 있는 막단백질에 어떤 순서대로 어떠한 형태의 당들이 결합되어 있냐 이 배치에 따라서 혈액형 타입을 결정해 주는 거야.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 세포하고 세포들 사이에 서로 인식의 역할을 하는 거야. 아, 너는 나로부터 비롯된 똑같은 계열의 세포구나. 아니구나. 너는 나로부터 계열된 세포가 아니라 또 다른 어나더의 어떤 개체 거구나. 라고 하는 걸 판단할 수 있는 셀프, non-self라고 하는 자기와 비자기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의 세포 일종의 수용. 그지? 세포 간 인식의 역할도 기여를 하더라. 뭐에? 단백질에 붙어있는 이 당들이 어떤 순서대로 결합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되겠어요? 되겠나요? 당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포 전달 수용체 단백질이라고 해서 우리 뭐 있어요? 인슐린이라고 하는 이자에서 합성된 이 아이가 그래서 혈액을 통해서 흘러왔어. 그지? 그러면 인슐린이라고 하는 걸 수용할 수 있는 수용체 단백질이 있어야지만 인슐린이 그 다음으로 이제 기능을 해주잖아. 그지? 인슐린 수용체가 있고 그래서 인슐린 수용체라고 하는 막에 박혀져 있는 막단백질이 있어야 그래야 인슐린 만들어준 거 따로 그죠? 그 특정 표적기관에서 그 아이를 수용할 수 있는 수용체 단백질이 만들어져 있어야 인슐린이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서 작동을 할 거잖아. 이제 그래서 수용체로 그죠? 이제 뭐 특정 입자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걸 판단할 수 있는 수용체로 작동해줄 수 있는 형태라고도 볼 수 있겠죠. 수용체. 그리고 세포 내부에도 특정 단백질이 순차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서 세포 내 시그널의 역할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넘어가기 전에 65쪽 있죠? 1, 2, 3번 완성해보고 잠깐 쉬었다 같이 갈게요. 자, 눈들이 비리비리해요. 고3들 힘내봐요. 눈들이 비리비리해. 아직 코딱지만큼만 진도가 나갔다고. 자, 크게는 수동수성하고 능동수성 그리고 또 뭐로 나눌 수 있냐면 수동수성, 능동수성 거기에 또 한 가지 세포 내 이동 세포막을 통한 이동 세포막을 통한 이동 세포 내 섭취 를 통한 이동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큰 틀에서는. 자, 일단 요것들 아래에 있는 것들은 ADP를 ADP로 분해한 에너지를 써서 이동합니다.
ATP가 ADP로 분해될 때 나오는 에너지 있죠? 아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이때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질을 통해서 이동이 됩니다. 오케이? 능동성하고 세포 내 섭취나, 그지? 세포 바깥으로 분비를 시키는 형태들을 둘 다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ATP를 ADP로 분해하는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더라도 물질이 자연스럽게 이동되는 형태들이 수동수동이 되겠죠. 그 수동수동에 확산과 삼투가 있는 거예요. 확산에 방금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막단백질 통한 물질의 확산은 그 특정 입자를 이동시킬 수 있는 막단백질, 그 채널 단백질이 있어야지만 걔가 있을 때, 그지? 방향이 정해져 있진 않아. 그냥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입자가 이동하는 것 뿐이야. 그지? 그게 이제 막단백질 통한 확산, 다른 말로 촉진 확산이야. 촉진 확산. 그리고 자, 막단백질이 없고 인질 이중충에 녹아서 이동하는 거. 그게 그냥 뭐야? 그냥 단순 확산. 인질 이중충에 녹아서 이동하더라. 인질 이중충에 녹아서 이동. 을 통한 이동. 자, 둘 다 ATP를 ADP로 분해하는 에너지를 쓰지 않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서 기억하고 가실 건, 자, 농도급에 따른 자, 이동 속도, 확산의 속도만 보면 돼요. 그 아래 보면 66쪽 아래 보니까 우리 조금만 더 할게요. 통로 단백질을 통한 확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운반체 단백질을 통한 확산 나와 있죠. 그죠? 단순 확산, 그리고 촉진 확산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통로 단백질은 주로 이온 채널과 같은 역할들을 할 때. 이온 채널, 그러니까 나트륨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막단백질, 칼륨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막단백질을 통해서 나트륨이 이동하거나 칼륨이 이동하거나 할 때, 그치? 이게 통로 단백질을 통한 확산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운반체 단백질은 유기물이에요. 근데 그 유기물이 물에 에워싸여져서 있어. 수용성 유기물들, 포도당, 수용성 아미노산 같이 그 물에 에워싸져 있는 수용성 입자들을 특정 그 수용성 입자들을 이동시키고자 할 때 사용하는 막에 박혀져 있는 막단백질, 그게 운반체 단백질이야. 선생님, 운반체 단백질하고 통로 단백질하고 이름 똑같으면 더 낫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굳진 않아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굳진 않아서 나눈 개념들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뭐 채널과 같은 역할들, 이온 채널과 같은 이름들이 대체적으로 뭐 이온 채널들이 무슨 단백질? 막에 박혀져 있는 통로 단백질. 떠올려야지 이놈아. 통로 단백질. 수용성, 줄 것 같아. 안 돼, 죽으면 안 돼. 수용성 입자들에게서 내일은 컨디션이 더 나아요? 오늘이 더 힘들어요? 네, 오늘이 힘들어요. 왜요? 학원 스케줄 너무 많아서요? 금요일 다음날이 됐어요. 아, 금요일 다음날이라서. 학교를 금요일, 지금 가고 있나요? 학교를? 학교를 가고 있나요? 저는 반가운데 응. 갔어요. 아, 갔어요. 그래요. 그래요. 어머, 그럼 더 힘드시겠네. 축구반. 더 힘드시겠네. 그래서 쉬는 시간도 돌아가셔 계셨어요. 근데 통로 단백질. 운반체 단백질은 막에 박혀져 있는 수용성 입자를 이동시킬 수 있는 단백질 기억합시다. 자, 그리고 요거까지만 그러면 자, 농도급에 따라서 자, 세포 막 안과 막의 안 그 농도차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농도차가 커지겠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농도차가 커질 거고, 속도, 그 물질을 이동시킬 수 있는 운반의 속도를 따져 본 거야. 난 지금 아직 여기 들어가지 못했어. 여기도 할라 했는데 못 들어갔으니까 내일도 책을 갖고 오시면 더 좋겠죠? 그죠? 여기를 할라 했는데 여기 못 들어갔으니까. 그죠? 자, 여기는 여러분이 보일 때 배웠던 거에 좀 플러스 알파 자료 분석이 있어요. 플러스 알파 자료 분석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도 보일 때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 자, 점점점 안과 바깥의 농도구배가 많아져. 여기 10과 1, 바깥에 뭐 100과 뭐 이렇게 뭐 1억과 1. 농도구배가 너무 많죠. 후자가 훨씬 농도의 차이가 더 큽니다. 후자가. 그러니까 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훨씬 더 확산의 속도가 빨라지겠죠. 오케이? 근데 무조건적으로 확산의 속도가 다 빨라지는 게 아니라 어떤 아이는 이런 그래프인데 어떤 아이는 이런 그래프. 그지? 누가 촉진 확산이고, 왜 농도구배가 증가하여도 운반의 속도가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고 일정한 구간이 왜 나타나지? 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 둘 중에 누가
누가 촉진학산이고 누가 단순학산이냐 물어본다. 자, 둘 중에 누가 단순학산? 둘 중에 누가 단순학산? B. 그냥 인질 이중충이 거의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인질 이중충을 통해서 그 농도급이 초록할수록 그것에 비례해서 무조건 속도는 더 증가하겠지. A는 뭐야? 운반체 단백질이나 그치 촉진학산. 근데 왜 여기 이렇게 반반화진 구간이 나타나는 거야? 그 특정 입자를 이동시키려면 그것이 뭐 아미노산이든 포도당이든 아니면 전하를 띠고 있는 이온이든 그 특정 입자를 이동시키려면 그걸 이동하고자 하는 그 게이트가 있어야 돼. 막에 박혀지는 그 막단백질이 있어야 돼. 그 게이트가. 근데 그 게이트가 같이 비례해서 늘어나져 있는 상태라면 농도급이 커진 만큼 속도가 무한정으로 똑같이 따라져서 증가할 거야. 그치? 근데 여기도 걔를 이동시킬 수 있는 게이트가 5개밖에 없고 1억과 1억분의 1의 차이가 나도 여기도 그걸 이동시킬 수 있는 막단백질이 5개밖에 없으면 그치? 어쩌겠어. 1억분의 1로 빨리 오고 싶어도 나머지들은 다 대기하고 있어야지. 얘가 이동하는 동안에 나머지 것들 많은 것들을 다 기다리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단위 시간당 이동한 그 물질의 약 값은 똑같다고. 얘를 이동할 수 있는 운반체의 개수는 정해져 있으니까. 오케이? 즉 운반체 단백질이나 항로 단백질의 수가 변함없이 수가 증가되진 않았기 때문에 수가 일정하기 때문에 수가 일정함으로 농도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건 아니다. 농도급에 비례하는 건 아니다. 그치? 일정이 된다. 그 설명이 여러분 거기 아래에 60쪽 아래 나와 있습니다. 모든 수송 단백질이 물질 운반에 자, 일정 수준부터는 모든 수송 단백질이 물질 운반에 관여하기 때문에 즉 포화되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 포화 상태가 이제 아니도록 막단백질의 개수도 같이 늘려줬다라고 한다면 농도급의 비례만큼 속도가 더더욱 계속 늘어났겠지. 여기다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그 특정 막단백질의 개수가 늘려진 상태다.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올라갔다. 예. 그냥 만약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올라갔다. 그럼 이 시간 이후에 무슨 조작을 했냐라고 물어봐. 그러면 그걸 이동시킬 수 있는 특정 막단백질 개수를 자 리포점을 이용해서 조금 더 증가를 시켜줬기 때문에 속도가 늘어났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죠. 이 시간에 뭐가? 특정 막단백질의 개수가 증가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동원해서 상상하세요. 지금 삼투압까지랑 효소의 특징까지의 초반 부분은 물질의 사람, 효소의 경쟁적 자유자랄지 또는 비경쟁적 자유자까지의 개념까지는 수월합니다. 어디까지 가면 광합성하고 거기까지 갔을 때가 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오케이? 그래서